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엔화가 난리가 났습니다. 100엔당 961.33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850원까지도 떨어졌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961.33달러까지 33원까지 원엔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정상회담의 주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은요, 기본적으로 안보를 우선 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에게 GDP 대비 방위비 정액해라. 주일 미군 주둔 비용 부담 더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센카쿠 열도, 이게 중국하고 분쟁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자,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것. 안보와 군사협력은 이렇게 협력의 어떤 모양새가 됐고요. 경제에서 이제 이게 원엔 환율이 폭등할 정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일 무역 적자 불균형을 조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워낙 심하니까 이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결국은 프라자 합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라자 합의 때 일본의 엔저가 너무 심하니 엔저 때문에 이게 환율이 조작이 돼서 일본이 이익을 많이 내지 않느냐. 엔고로 가져가라. 이게 프라자 합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대일 무역 적자를 줄여나갔던 거죠. 지금 1990년대 상황이 지금 현재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기반의 AI, 인공지능도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경제 협상 중에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재협상, 이것도 말입니다. 투자는 좋다. 투자는 해라. 그러나 경영권은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나왔고요. 또한 LNG에 대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더 확대해서 무역 적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북핵 관련해서는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서로 동의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경계력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방일 요청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일 무역 적자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요, 내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10일이나 11일에 주요국에 대한 보편 관세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아마도 말입니다. 이 발표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게 아마 핵심일 거예요. 현재까지를 보면요, 대일, 죄송합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상위국을 보면 중국이 1등이에요. 2,954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두 번째가 유럽연합입니다. 2,356억 달러. 그리고 세 번째가 멕시코예요. 1,718억 달러. 네 번째가 베트남이에요. 1,235억 달러. 일본은요, 8입니다. 685억 달러예요. 대한민국은 9입니다. 660억 달러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한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는 게 685억 달러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1등에서부터 시작해서 7등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관세가 어떻게 매겨지느냐가 시장에서는 굉장할 겁니다. 현재까지 멕시코에는 25%고요. 중국에는 추가 10% 관세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유럽연합에는 어떻게 매길 것이냐. 베트남이나 그 외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캐나다는 25%죠. 현재까지는 어떻게 매겨질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건데요.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겁니다. 세계 경제 굉장히 크게 뒤흔들 거예요. 다음 주 10일, 11일이 발표 시점이라고 하니까 그때가 가장 최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본다는 뜻입니다. 아마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발표가 또 나오겠죠. 이제 한 번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2박 3일 가니까 2번은 하겠죠. 예, 그러면 예,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마도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일본하고의 협상이 결국은 나머지 주요국하고 협상도 예, 관계가 되니까 우리하고도 협상도 마찬가지죠.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세를 매긴다는 게 일반적인 방향인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보자고요. 어쨌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국에 대한 관세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엔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N저로는 못 갈 겁니다. 지난 7월 3일이죠. 2024년 7월 3일에 161.68까지도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2월 7일 기준으로 151.28까지 떨어졌잖아요. N이 강해지는 거예요. N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강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해소할 방법을 계속 찾아내야 되거든요.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죠? 미국산 제품들을 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역 역전을 해소해 가는 것. 이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N저가 돼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N고가 돼야 되거든요. N저가 됐을 때는요. 오히려 일본 제품을 미국으로 흘러가는 게 많고요. N고가 됐을 때는 미국 제품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N은 고가 되잖아요. N고. 그죠? 달러는 저가 되겠죠. 물론 정황상 현재 바로 저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물가는 결국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오르면 예, 미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힘으로 눌러버리니까 결국은 예, 엔화는 예, 이게 환율이 예, 그만큼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뜻이죠. N고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N고면 상대적으로 원화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원화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2025년 2월 7일에 100엔당 953.34원을 마감지수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960원 이상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게도 보편관세를 매길 거예요. 자동차에도 매기고 철강에도 매기고 알루미늄에도 매기고 아마 매길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에도 매기고 매길 거라고 보지만 상대적으로 일본 쪽에 관세가 더 많이 매겨진다면 아마 시장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엔화가 이대로 가면 1,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뭐 1,000원까지 가기나 바로 가겠나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저는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사실 거기에서 노출된 것은 결국 N고예요. N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니까 N고고 거기에 걸맞는 관세를 양국이 서로 협의하에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결국은 원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원엔이 과거에 말입니다. 프라자 합의 때처럼 지금 엔화가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읽지는 말고요. 좀
구체적으로 시장을 읽어야 됩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1990년대의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강한 면도 있기 때문에 원화도 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장기적으로는요. 원화도 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원화도 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시장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아마 다음 주가 피크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달러도 다음 주에는 좀 더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달러든 엔화든 시장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그 변화에 잘 적응해 가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드립니다.